안녕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플레이로 짜릿한 감동을 안겨준 스포츠 스타들의 일대기를 조명하는 농구 전문 채널 버저비터입니다. 오늘은 올 시즌 가장 강력한 MVP 후보로 손꼽히는 니콜라 요키치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칼 말로는 훌륭한 미드레인지 슈터였지만 요키치만큼의 스킬을 갖추지 못했어요. 요키치는 슛을 넣을 수도 있고 림을 향해 돌파할 수도 있으며 환상적인 패스까지 만들어내죠. 그가 픽앤롤을 통해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은 그 어떤 빅맨들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명예의 전당 입성자 트레이시 맥그레이디는 자말 머레이와의 혁신적인 공생관계를 통해 덴버 너키츠를 서부 플레이오프 2라운드 7차전까지 이끈 니콜라 요키치가 이미 칼 말론을 뛰어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요키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의 성향을 읽어내고 자신과 동료가 취해야 할 가장 효과적인 무브먼트를 결정합니다. 종종 찰나의 순간에 이런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이러한 능력은 어린 시절 요키치가 던컨의 발자취를 따를 때부터 준비해오던 것이었죠. 저희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상대 수비는 무슨 수로 알아내겠어요. 자말 머레이는 픽앤롤 파트너 요키치와의 플레이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대부분 서로 간의 즉흥적인 결정에 의존하는 편이지만 해당 모션에 대한 열망은 각기 다른 세계에서 시작되었죠. 어린 시절 요키치는 아버지에 의해 강제로 농구 연습장에 끌려가면서 울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미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죠. 당시 그의 우상은 바로 샌 안토니오의 팀 덩컨이었는데요. 파워포워드인 덩컨은 마누 지노빌리와 함께 완벽한 픽앤롤을 구사하는 것을 보며 요키치는 덩컨의 이타적이고 절제된 플레이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게 좋았죠. 더블팀이 드물고 스위치 수비가 상식이며 3점 슛이 난무하는 현대 NBA에서 너키치는 포인트 가드인 자말이 빅맨인 요키치에게 스크린을 걸게 함으로써 픽앤롤을 반전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너키치의 코치 마이클 말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죠. 상대팀은 포스트에선 더블팀으로 막아낼 수는 있지만 요키치가 탑에서 공격을 진두지휘하면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만약 그에게 2명의 수비수를 붙이면 자말이 모습을 드러내니까요. 전 이런 광경을 오랜 세월을 살며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2012년 세르비아 리그의 메가바스켓이란 팀에서 농구를 시작한 요키치는 당시만 해도 어린 나이라 5경기 평균 10.2분을 뛰며 1.8득점, 2리바운드라는 초라한 기록을 남겼죠. 그런데 2014-15 시즌부터는 세르비아 리그에서 18.4득점, 10.4리바운드, 2.7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아드리아틱 리그에서는 15.4득점, 9.3리바운드, 3.5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리그 MVP를 차지합니다. 요키치는 2014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해 2라운드 11순위 전체 41픽으로 덴버 너키츠에 지명되는데요. 그가 이렇게 밀려난 이유는 세르비아 리그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당시 스카우터들이 신뢰할 수 없었던 데다가 기동력이 느린 요키치를 영입하면 수비 문제를 안 꾀낼 거라 판단했기 때문이죠. 2015년 10월 28일 NBA 데뷔전을 치른 요키치는 3분 55초를 뛰면서 2득점을 기록합니다. 이어 11월 18일에는 자신의 우상 팀 덩컨이 뛰는 샌 안토니오를 만나 11점 차로 패배하지만 요키치는 23득점, 12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달성하죠. 2016년 2월 1일 토론토전에서는 27득점, 14리바운드, 4어시스트를 기록하며 112대 93으로 팀의 대승을 이끕니다. 2015-16 시즌에는 평균 10득점, 7리바운드, 2.4어시스트를 기록하며 NBA 얼 루키 퍼스트 팀에 선정되죠. 2016-17 시즌 댈러스와의 경기에서는 27득점, 15리바운드, 9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트리플 더블에 준하는 활약을 보여주는데요. 해당 시즌 덴버는 포틀랜드에 밀려 서부 컨퍼런스 9위에 머물렀지만 요키치는 평균 16.7득점, 9.8리바운드, 4.9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에이스로 성장합니다. 2018년 2월 15일 밀워키전에서는 출전 시간 14분 35초 만에 첫 트리플 더블을 달성했고 이날 경기에서 30득점, 15리바운드, 17어시스트를 기록합니다. 또한 해당 시즌 5번의 트리플 더블을 달성해 해당 부문 역대 4위에 등극하죠.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다툰 미네소타 원정에서는 46분 동안 35득점, 10리바운드로 분전했지만 뒷심 부족으로 승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시즌에는 평균 18.5득점, 10.7리바운드, 6.1어시스트를 기록합니다.
덴버에 입단한 후 3년이 지난 요키치는 FA를 앞두고 재계약하며 급여가 무려 15배나 인상됩니다. 이때부터 제대로 밥값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는지 10월 20일 피닉스와의 원정에서는 35득점, 11리바운드, 11어시스트, 4스틸, 1블럭, 0턴오버, 야투율 100%를 기록하죠. 30득점 이상 야투율 100%로 트리플 더블을 달성한 것은 윌트 체인벌린 이후 5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아울러 통산 17호 트리플 더블을 달성해 역대 센터들 중 카림 압둘자바와 트리플 더블 공동 2위에 랭크되죠. 카멜로 앤서니가 떠난 뒤 덴버에는 8년 동안 올스타가 없었지만 정규 시즌 팀 내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 부분 1위를 차지한 요키치가 마침내 올스타에 등극합니다. 포스트 시즌에는 블록 부문까지 1위를 기록하며 해당 시즌 처음으로 얼 NBA 퍼스트 팀에 선정되는데요. 덴버 소속 선수가 퍼스트 팀에 든 것은 데이비드 톰슨 이래 41년 만의 일이었죠. 2019-20 시즌 덴버는 레이커스, 클리퍼스와 함께 서부 3강 구도를 형성하지만 시즌 초반 요키치의 체중이 불어나면서 전반적으로 하향된 스탯을 보입니다. 그런데 2020년 1월부터 기량을 끌어올리더니 트레이 영이 버티는 애틀란타를 상대로 커리어 하이인 47득점, 8리바운드, 5어시스트를 기록하죠. 서부 3위를 기록하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덴버는 현역 최고의 수비수 루디 고베어가 버티는 유타와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요키치는 4쿼터 막판 동점 상황에서 고베어를 앞에 두고 회전 훅슛을 성공시키며 결승골을 기록합니다. 당시 요키치는 고베어 공략을 위해 외곽슛을 쏘면서 유타의 수비 장벽을 무너뜨렸죠. 세미파이널 상대는 카와이 레너드가 이끄는 LA 클리퍼스였는데요. 덴버는 4차전까지 1승 3패로 수세에 몰렸지만 이후 내리 3연승을 거두면서 기적처럼 파이널 진출에 성공합니다. 이러한 기적은 5차전부터 요키치가 만들어낸 것이었는데요. 더블팀이 붙으면 패스를 하고 수비가 멀어지면 슛을 하면서 클리퍼스를 대혼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로써 덴버는 단일 플레이오프에서 2번의 1승 3패를 뒤집은 NBA 역사상 최초의 팀이 되었죠. 서부 파이널에서 맞닥뜨린 팀은 더킹, 르브론이 버티는 LA 레이커스였는데요. 이번에도 4차전까지 1승 3패의 열세에 몰렸지만 아쉽게 1, 2차전과 같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플레이오프 1, 2라운드에서 체력을 다 소진한 것도 문제였지만 2차전 클러치 승부 끝에 버저비터를 맞은 것이 결정적인 패착이 되었죠. 서부 파이널에서 요키치는 평균 33.4분을 뛰며 21.8득점, 7.2리바운드, 5어시스트, 2스틸을 기록했습니다. 3시즌 연속 팀 내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1위를 기록한 요키치는 센터 포지션을 능가하는 다양한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주었는데요. 골 밑에서 비버 스텝과 업앤 언더와 같은 페이크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수비수를 혼란에 빠뜨리는가 하면 훅슛과 레이업을 통해 마무리하는 기술도 뛰어나죠. 게다가 40%에 달하는 슈터 수준의 3점 슛 성공률과 넓은 시야 및 빠른 판단 능력, 그리고 화려한 패싱 스킬 또한 요키치만의 장점인데요. 이처럼 그가 센터 역할을 넘어선 공격 능력과 스킬을 보유했다고 하여 훅자는 그를 포인트 센터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신의 우상으로 여기는 팀 던컨처럼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를 쉽게 찾아내고 긴 팔을 활용해 정확한 패스를 찔러주는 역할 또한 일품이었습니다. 하지만 NBA 수준이라 보기 힘든 운동 능력과 속도 때문에 수비에서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파울 트러블을 겪거나 수비에서 위축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센터 수비가 팀의 중심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수비 불안은 요키치가 지닌 유일한 약점이었죠. 그러나 요키치는 큰 체격과 피지컬을 바탕으로 1대1 수비에서는 밀리지 않고 1인분을 넉넉히 해주었습니다. 2020-21 시즌 요키치는 초반 20경기에서 모두 더블더블을 기록했으며 이후 27경기에서도 25회나 더블더블을 작성했죠. 게다가 커리어 통산 50회의 트리플 더블을 찍으며 가장 많은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윌트 체인벌린의 77회까지 넘어설 것임이 유력해졌습니다. 올 시즌 요키치는 평균 26.4득점, 10.8리바운드, 8.3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MVP 레이스에서도 1위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그가 MVP에 선정된다면 역사상 가장 후순위로 드래프트에서 지명된 MVP 수상자가 됩니다. 지난 21일 NBA 사무국은 정규 시즌 MVP 최종 후보를 압축해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덴버의 니콜라 요키치, 필라델피아의 조엘 엠비드,
골든스테이트의 스테픈 커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센터인 니콜라 요키치가 앞서고 있으며 그 뒤를 커리와 엠비드가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플레이오프에 강한 자말 머레이가 십자 인대 파열로 이탈하면서 덴버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키치가 36득점 11리바운드의 투혼 끝에 3차전까지는 덴버가 2대1로 앞서고 있죠. 남은 경기에서도 요키치가 포틀랜드의 골밑을 휘저으며 분위기를 리드해 나갈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부디 플레이오프에서 끝까지 분투하여 MVP 수상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덴버 너키츠의 프랜차이즈 스타 니콜라 요키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버저비터는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